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기본적인 초석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주식 매매를 하나의 집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최근 집은 이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빌딩을 짓는데, 옛날 집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다지고 첫 번째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연결져가지고 탄탄한 집을 만드는데, 이 집을 가장 튼튼하게 짓는 방법은 땅을 다지고 기초석을 어떻게 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석이 너무 작으면 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기둥의 사이즈를 견디지 못해서 기초석이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기초석이 약간 비틀어지면 집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들, 옛날 집 짓는 분들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기초석이 집의 시작점이지만 마지막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주식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들 그냥 들어가신 분들 많아요.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샀다.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 물어보면 뭐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 얘를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할 매수를 어느 타점에 할까요? 목표가는 어디에 둘까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매매를 들어간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할 때 기초석은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면이냐? 단기적인 성향이냐? 아니면은 중기적인 성향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매매 기준 제가 말씀을 딱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집으로 치면은 기초석인데요. 이거를 매매를 할 때 트레이더 아니면은 투자자, 모든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귀찮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초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석이 정확하게 놓여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기둥이 원하는 정확하게 쓰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쪽으로 가네? 어떻게 하지? 라고 돼요. 내가 딱 서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딱 플레인 서죠. 기준. 학교 나올 때 운동장, 아니면 군대 다니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워낙 잘 알죠. 기준. 좌로 벌려, 우로 벌려. 기준점에 따라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정렬이 바뀝니다. 그 기준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매매를 시작하실 것인지. 자, 첫 번째는 성향인데요. 단기적인 성향이냐 중장기 성향이냐, 이것을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 안 하고 매매하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자, 삼성전자를 들어갔다라고 매매가 가장 많이 오죠. 상담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매매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묻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을 계획하시고 매매를 하셨습니까? 단기로 지금 잠깐 매매, 짧게 2, 3% 수익 보려고 매매하셨습니까? 아니면은 1년 이상 보려고 매매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2, 3년, 10년을 계획하셨다면은 그냥 차트 보지 마시라고 해요, 사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대비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아니면 여기서 저점 한참 후에 보세요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그럼 상황은 다르죠. 트레이더기 때문에 2, 3일에 내에서 수익을 볼 목적이었다 하면은 그거는 어느 시점을 갖고 손절이든 목표점이든 짧게 잡고 합니다. 자, 들어갈 때도 삼성전자를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매를 했는데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부터가 오류입니다. 중장기 종목이죠.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점,
몇 번을 강조하듯이 성향이 내가 단기적인 성향이냐, 매매해서 사가지고 나는 한 달 가면은 지겨워서 못 들고 있는 성향이다 하면은 중장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하고 싶다 할 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성향의 기준점을 딱 잡았어요. 자, 단기 성향의 기준점하고 중장기 성향의 기준점을 했는데,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서 매매를 시작할 것이냐입니다. 단기 성향의 매수자예요, 트레이더예요. 그러면은 차트, 급등주, 거래량,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말하자면은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죠. 차트에서 뭐 하락에서 갑자기 양봉 크게 나왔을 때, 아, 난 이걸 가지고 기준점을 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긴 횡보에 전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봉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의 테마주 섹터 내에서, 말하자면 가스주가 오늘 뭐 상승을 한다, 그 중에서 대장주가 무엇이냐, 난 대장주 매매만 하겠다 했을 때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할 때 오늘 뭘 가지고 매매할까라고 하면서 혼선이 없겠죠. 이리저리 뒤지고 돌고 막 하면서 모든 3,000개 넘는 종목들을 막 섹터를 돌릴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의 섹터에서 대장주가 무엇인가? 오늘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자, 거래량 가장 많이 나오면서 섹터의 대장주는 무엇인가? 자, 그것만 몇 개만 골라서 두세 개만 딱 골라가지고 걔들만 보면 됩니다. 중심적으로. 자, 그럼 기준점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트레이드에서. 그래서 단기 매매 기준점을 나는 어디로 어떠한 부면의 기준을 둘 것이냐를 내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뭐 정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참조할 수 있겠죠. 네, 전문가분들이 뭐 방송을 보면서도 오늘은 어떤 부면을 하는데 저쪽의 섹터 가운데서 저 종목을 해? 왜 그럴까라고 연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장기 섹터를 내가 합니다. 그러면 참 애매해요. 중장기 섹터를 가지고 매매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단기는 사실 간단해요. 섹터를 뽑거나 종목을 뽑거나 할 때는 사실은 심플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는 내가 어느 기준점을 두지 않으면은 그냥 남들이 좋다 하니까 그냥 들어가.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대. 그냥 들고 있으면 된대. 어떤 채널에서요, 재작년부터 사실은 누가 지인이 삼성전자 좋다고 저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은 유튜브에서 삼성전자만 얘기를 해요. 딴 거 안 해요. 좋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고점이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면 언젠가 올라갑니다. 네, 언젠가 올라가죠. 그 언젠가가 문제예요. 언젠가 시점을 샀는데 그 고점을 다시 갈 때까지 10년도 갈 수 있는 거고 5년도 갈 수 있는 거고. 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중장기에서 사라고 하는데 그 언젠가가 과연 언제야 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을 봐야 되고 S&P 500을 봐야 되고 환율을 봐야 되고 국내 지수를 봐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로, 특히 장기로 들어간다? 그것은 그냥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맞으면 맞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코끼리다 할 수 있는데 뭐 기둥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따라서 중장기 기준점을 두는 방법. 오늘은 단기 매매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동안 살펴볼 겁니다. 오늘과 한동안 살펴볼 것이고, 중장기는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두느냐. 당연히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그 가운데서 시총이 큰 종목들이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했을 때, 그리고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이하일 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이상일 때, 이런 종목들만 딱 구분해가지고 조건 검색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 종목들만
계속 분석해서 이 종목, 이 우량주가 과연 갈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것인가. 고점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런 이슈만 있으면 충분히 그러한 조건들이 생성되겠죠. 그러한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딱 자리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단기 매매에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살펴볼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트레이더이죠. 단기 매매는 어떻게 보면 스캘핑도 들어갔는데 스캘핑은 좀 제외할게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스캘핑은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파는 1분 내에 팔기도 할 정도로 빠른 거죠. 그것보다는 한 2, 3일 내에 사고 파는 것을 단기 매매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점. 역시 기준이죠. 제가 오늘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준점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석. 자, 매매의 기준 무엇을 볼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트레이더를 한다 하면은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갖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면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섹터나 종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돈이 몰리니까. 말하자면 뉴스가 발생을 해요.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뉴스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의 표현들 가운데 어떤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증권맨들은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비가 내렸어요.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비가 많이 왔네?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뉴스를 흐름을 딱 봤을 때 비가 많이 왔어?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이 장마 때문에 뭐가 있었지? 폭풍우 때문에 쓰레기 관련주가 간 적이 있었지. 쓰레기 관련주 한번 보겠죠? 쓰레기가 많이 몰려서 쓰레기를 치우는 관련주들. 두 번째, 오수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강남 한복판에 물난리가 났으면은 배수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수도관이나 관과 관련된 주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큰 비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침수 많이 됐죠. 이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뭐죠? 손보사 쪽이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손보사 쪽들을 매매를 할까요? 안 하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손보사 쪽이 하락할 수 있는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공매도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고 뉴스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 종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서 관심 종목이 발생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 급등주하고 말 그대로 거래 대금이에요. 시장의 대장주에서는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거래 대금의 발생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왜 어떠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역대적으로 발생을 하는가? 어떠한 자리들, 당연히 시장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데 이 구간을 우리는 단기 트레이더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선을 딱 그어가지고 기준 자리로 매매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평선이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를 돌파하는데 여기가
캔들이라고 해봐요. 분봉 캔들이라고 해보면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는 조금씩 발생하다가 여기가 지붕인데 천정이고 지붕인데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캔들이 딱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지붕은 공이 올라갈 때 저항을 맞고 여기서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 고점일 수도 있겠고 120선 이평선일 수도 있겠고 이 앞에 거래량 많이 발생한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여기가 천정과 지붕의 역할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막 맞고 떨어지지만 거래량을 빵 발생시키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쫙 시켜서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 위치부터는 내려올 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맞고 올라가고. 네. 이 공이 보이죠? 네. 이 공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붕에서는 맞고 튕겨 올라가지만 아래에서 올 때 맞고 튕겨 내려가고. 따라서 일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구간은 우리가 매매할 때 줄을 쫙 긋고 이 자리에서 분봉상에서 지지와 저항의 위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G2파워라는 종목입니다. G2파워가 상장이 2022년 4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신규 종목을 표현을 할 때 신규 종목의 기준이 되는 자리는 신규 상장 당일날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매매하실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들 이런 형태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네 가지밖에 안 되죠. 단순합니다. 자, G2파워를 보시겠습니다. 끼가 굉장한 종목입니다. 이날 상장 당일날에 자, 시가와 종가 자리입니다. 시가, 종가 자리. 여기가 고가 자리죠. 고가 자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시가 자리. 여기를 맞고 떨어지죠. 왜 상장 당일날 이 위치가, 그것을 이유를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상장 당일날이 굉장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요. 향후 발생할 거예요. 한 달간 기간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돌파할 때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 거래량 엄청나죠? 네. 쭉 이것보다 거래량 발생한 날 여기부터 발생을 하네요. 자, 여기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 자리, 이 봉입니다. 양봉. 저항입니다. 계속 저항 맞고, 아까 축구공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했어요. 시가를. 그런데 다시 내려오다가 시가 부근, 상장 당일날의 시가 부근입니다. 맞고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가 고가입니다. 상장 당일날의 고가 부근까지 딱 올라왔는데 여기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죠.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기준점.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기준점. 신규 상장 당일날에 고가를 기준점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날 역대적인 거래량 3,300억의 거래 대금이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자, 거래량 줄어듭니다. 오늘 권리락이 지금 권리락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차트를 하나 지금 바꿔서 지금 보시면은 수정 주가를 사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락을 표현을 다시 하면은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맞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날의 상장 당일날의 고가. 자, 얘를 이 향후 앞으로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항 라인까지 돌파하고 거래량이 줄고 급등했다가 다시 뭐 점상을 가긴 했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나왔다.
굉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의 핵심 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점상을 가는데 다음날 급등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역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더에서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서 급등한 어느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으며 그 거래량 많이 발생한 구간을 선을 긋고 거기에서 트레이딩의 관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기준점이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매매를 하는데 어떠한 양봉, 거래대금. 자, 보시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날 장대 양봉일 때 그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이 발생한 걸 좋아합니다. 이건 약간 바뀌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장대 양봉들이 1000억 이상 발생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거래대금을 조금 줄여요. 500억 이상 정도로 줄입니다. 근데 시장이 활황이다. 얘를 나는 조건 검색에서 1000억 이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주가 등락률이에요. 등락률을 저는 볼 때 이거 검색식을 제가 간단하게 한 걸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에. 이거 활용하시면은 단기 트레이더 하실 때는 굉장히 편하십니다. 그냥 종목 뽑아내는 게. 등락률에서는 전일 종가 대비 금일 고가가 15% 이상 상승한 거. 전일 종가 대비 고가입니다. 종가가 아니라. 자, 두 번째. 금일 저가 대비 금일 고가가 15% 이상 상승한 종목 뽑아내라. 세 번째가 금일 시가 대비 금일 종가가 10% 이상 한 것들. 이거는 조건 검색에서는 AND입니다. 예, AND예요. OR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거나 이것도 있거나 이것도 있거나요. 또는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성립돼야 되고 이것도 성립돼야 되고 이거 다 성립되는 조건을 검색을 하는 그러한 것인데, 자, 조건 검색식 만드는 방법 대부분 금융사들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에서 자, 조건 검색 보시면 아까 조건 검색식에서 거래 대금이라고 했죠. 돋보기에서 거래 대금을 치시면은 자, 여기서 돋보기에서 거래대금 딱 치면은 자, 거래대금 쭉 나옵니다. 거래대금을 클릭을 하시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아까 500억 이상, 얘가 지금 100만 원 단위거든요. 일 단위로. 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이상, 몇 억 이하? 그냥 99999를 최대 많이 쳐주세요. 추가 하면은 A, 거래대금 500억 이상, 99999 이하, 뭐 몇 조가 되겠죠. 몇백 조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내용이 자, 거래대금 다음에 주가 등락률입니다. 종가 대비 이거 표현 중요해요. 종가 대비 고가가 15% 이상입니다. 역시 거래대금인데 여기를 거래대금을 주가 등락률로 해보겠습니다. 주가 등락률 아까 한 칸 띄어쓰기 했더니 안 나오네요. 네, 주가 등락률을 쭉 해서 자, 주가 등락률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전일 종가 대비 금일 고가예요. 자, 전일은 1봉전이 전일이고 0봉전이 금일입니다. 이거 조금 국어 해석이 좀 잘 하셔야 돼요. 1봉전 종가 대비 금일 고가, 금일 0봉전 얘를 선택하셔서 고가로 바꾸시고 아까 15%라고 했죠. 15% 이상 추가를 넣으시고 다시 또 하나가 금일 저가 대비 자, 금일 고가 15%입니다. 주가 등락률 또 한번 클릭을 해요. 또 생기죠. 전일 저가 대비 금일 자, 고가가 15%
이상입니다. 15%또 추가를 하고. 자, 등락률 또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얘는 금일 시가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얘를 C가 제가 잘못했네요. 금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일로 했어요. 금일, 영봉전으로 바꾸시고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가 등락률 누르시고 금일이니까 또 영봉전 대비 금일 종가 영봉전 금일 저가 대비입니다. 금일 시가 대비 자, 금일 종가가 10% 이상 한 거 추가를 눌렀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아까 PPT를 통해서 봤던 그 조건 검색식을 지금 선택했는데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일날에 나온 종목들 뭐가 있는가? 자, 종목들 있는데 이 시간 금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트는 여기 파랗게 막 표시돼 있죠. 조건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에 해당할 때 이렇게 파랗게 저는 표시를 따로 해놓는 검색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한번 다음에 기회 될 때 이 검색식 어떻게 표시하는지 또 역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오늘 3,840억의 거래 대금 발생하면서 20%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사실 좋네요. 네, 횡보하는 거래량 많이 나오는 거래량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줄면서 이때 거래량보다 줄면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볼만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오늘 많이 나왔네요. 의외로 사실 이 방송 찍는 이 날 지수가 안 좋아요. 안 좋은 날인데 자, 이런 날에 2,230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1.93% 마감, 고가가 16.75%로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인데 자, 보셔도 차트 태광입니다. 딱 표시가 되죠. 파랗게 모아텍 이런 종목인데 얘도 표시가 되고 660억 발생했고 세비캠 2,680억 발생을 했고 종목들 대부분들 다 모두 500억 이상을 발생한 종목들이고 종가가 시가 대비 10% 이상 발생했던 고가는 15% 이상 발생했던 종목들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뽑아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지고 그러면은 매매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심플한데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어떠한 매매를 할 것인가 그 매매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입니다. S0, S5가 아니에요. 이게는 숫자입니다. 예, S5, S0입니다. S0. 왜 S라고 했냐? 여기가 서울경제TV잖아요. 그래서 서울경제봉으로 하겠습니다. S. 서울경제. 자, S0. 기준봉을 S로 표현을 했는데 기준봉이 발생한 당일 날을 S0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S1이겠죠. 기준봉이 발생한 다음 날의 매매는 S1 매매입니다. 자, 오늘 주로 살펴볼 거 S1도 지금 잠깐 설명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기준봉 당일날 발생한 봉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거래량과 분봉상에서 어떤 흐름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자, 제가 지난주는 한 달간의 매매 패턴 기초적인 것들을 강의를 정리한 시간이었는데 그 전주에 차트 뽀개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어디 가서 싸우는 장소 가서 뽀개는 것처럼 뽀개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캔들 뽀개기를 얘기했죠. 하나의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러한 장대봉에서 음봉이 딱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급등주를 보실 때 당일 매매나 그 다음 매매를 보실 때 차트를 뽀개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단일 봉으로만 딱 보시고 이쁘게 올라갔네 라고 표현하시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그 눈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얘를 쫙 뽀개서 분봉상에서 얘는 장대 양봉이지만 일단은 도지봉이 나온 거로 느껴지네. 그럼 오늘 종가 베팅을 해야지 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뽀개을 때 뭐가 나오느냐? 차트를 뽀개게 되면요. 이렇게 뽀개게 되면은 얘가 급등했다가 이 밑꼬리는 급락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해요. 얘를 표현하자면 여기 가격 조정 부분입니다. 보통 급등주 트레이더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이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고가에서 내려가는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얘를 보셔야 됩니다. 얘를 뽀개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캔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차트에서 너는 왜 여기서 이런 차트가 나왔지? 캔들이 나왔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은 반등일 확률이 많다. 그냥 얘만 딱 놓고 하면은 뭔 소리지라고 해요. 사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반등? 뭔 소리야? 그런데 하나의 캔들을 딱 뽀개서 급등인데 고가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저점을 안 깨? 뭐지? 종가에서 종가 베팅 자리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느냐. 자, 여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했다. 역대적으로. 여긴 돌파할 때 이만큼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10배가량 발생했다. 이 고점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수익 실현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이 아니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지금 본 종목들, 사실 지금 이거는 제가 차트를 분석 안 했어요. 분석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나온 S봉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실시간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금양이 오늘 이 시간 3,840억이 발생을 했는데 분봉의 형태를 보시면 이 차트가 상당히 이쁜 차트예요. 지금 시세가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죠. 오래 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빵 발생시키면서 1차 시세가 나오고 1차 시세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주는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분봉이 이러한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은 굉장히 중요해요. 박스 구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박스 구간 길면 길수록 여기를 돌파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 힘든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은 누군가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외국인이 기관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돈을 실었다는 겁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자, 일봉에서 지우고 쭉 보면은 이 부분 여기서 아까 저항자리죠? 저항자리죠? 맞고 떨어지죠? 한 9,800원, 700원에서 800원 사이가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9,700원, 9,800원 자리인데 딱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 빵 발생했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량 빵 발생해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여긴 딱 정고점 자리겠습니다. 딱 봐도. 네. 그리고 만원 부근 자리. 그런데 거래량이 빵 발생시키고 고점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시켰는지를 봐라. 수익 실현 물량일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요. 자, 여기서 가격 조정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 전 저점 깨지고 내려와서 저점 깨지는데 이 종목의 내일의 행보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어떤 행보가 나올 것이냐. 자, 이 자리를 가격대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 자리를 이 다음날 횡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려보셔야 돼요. 트레이더시라면. 자,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자, 오전 동안에 이탈하지 않는다. 일단은 가격 조정 보이고 기간 조정 보입니다.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은 뭐라고 했죠?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은 어딜까요? 이 전저점 짧게 2, 3% 짧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고 돌파하면 더 크게 갈 수 있고 손실보다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보고 이 다음날 매매를 플랜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종목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는 종목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날 당일날의 종목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겠네요. 자, 지금 코스모화학이 2,230억의 거래 대금을 발생을 했어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좋은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 가운데 하나예요. 11.93%, 12%로 마감을 했는데 좋은 종목은 한 15% 이상 마감한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일단. 이 어려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앞산이 28,000원인데 이 전고점, 어려운 전고점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발생한 구간이고 그런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돌파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를 돌파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매물대 소화를 잘 시켰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올라올 때마다 공성전처럼 위에서 던지거든요. 던지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더 끌어올리기가 수월하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앞보단 확연히 적으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일봉상에서 봐도 여기를 바로 앞 산도 저항인데 여기를 그냥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내일 단기 트레이더시라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분봉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계산을 딱 해봤을 때 먼저 15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15분봉 상에서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죠. 자, 5분봉 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역대적으로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역대적이지 않으면은 얘가 조정을 주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될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더라면은 지금 가격 조정이 아직 멈추질 않았습니다. 네. 이 다음날 매매를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얘가 하락 패턴을 아직까지 유지하는데 이 하락 패턴을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를 해요. 내일 이렇게.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을 때 매매 자리입니다. 역대적인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플랜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매물대가 좀 강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보통 반전을 매도를 하는데 반절 매도가 아니라 한 70%를 매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던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소량만 가지고 더 길게 보시면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이러한 기준, 내일의 그림을 예상만 한다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슈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절 얘기했잖아요. 간단하죠. 자, 여기서 가격 조정을 계속 주다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는데 횡보의 기간 조정에서 저점 라인을 하나 딱 잡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서 횡보한다. 그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수익은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패턴들 좋은 자리예요. 따라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당일날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OCI가 사실 과거에 이 종목들은 잘 안 나와요. 무거워서 OCI가 급등한다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자, 저 표시 안 해놨습니다. 근데 표시가 자연스럽게 돼 있죠? 예, S봉 표시 딱 파랗게.
이는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이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표시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차트를 돌려서 보면서 복기를 할 때 과거에 S봉이 뭐 있는가 굳이 막 찾지 않아도 눈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차트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자리 5월 26일 자리인데 급등을 해서 자, 고가가 18%까지 갔고 종가가 14.88%까지 간 자리이고 거래 대금이 3,140억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역대적인 좋은 자리죠. 자, 봐도 여기 전고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만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선으로 딱 그어보면 11만 6,500원이네요. 11만 6,500원 맞고 떨어지고 계속했어요. 여기서도 이 부분 맞고 떨어지고 딱 두 자리 가격을 보면은 11만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분봉해서 아마 11만 3천 원하고 11만 6,500원 부근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는 거.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만 3,500원. 자, 아까 날짜가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짜를 보시면은 5월 26일 이 자리인데, 자, 이 자리입니다. 11만 6,500원이었죠? 11만 6,500원 이 자리. 그 다음에 11만 3천 원이었죠? 이 자리예요. 딱 봐도 지금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여기만 확대를 할게요. 여기 장대 양봉 빵 나오고 거래량 빵 나오면서 여기서 머뭇머뭇 하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갔죠. 거래량 뿅 발생하고 역시 쭉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이다. 예, 연결할 수 있겠고 여기 특별하게 없네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거래량도 특별하게 발생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상키로는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에요. 특별하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여기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딱 과거에 여기서 멈췄네? 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 급등 당일날 매매하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OCI. 이 자리예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아래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위에서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더 줍니다. 이거는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패턴을 LBB 패턴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레프트 빅 브라더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뭐냐면은 오른쪽 고점보다 왼쪽에 더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LBB 패턴이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고 고점이 없다.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주고 자, 이렇게 가요. 이 자리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를 보시면서 종가 베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 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2, 3% 딱 잡고, 왜냐면은 깼다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그냥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깨지 않아요? 위협을 하죠? 역시 안 깹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오늘 훼손 안 했죠? 훼손 안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에서 5%라고 하면은 수익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는 항상 전고점에서 반절 매도, 나머지 홀딩, 손절 라인 거길 깨면은 끝나는 거로 매매 전략을 짜면은 되십니다. 기준점 명확하죠? 복잡하지 않죠? 상승 당일날의 매매 패턴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인데 과거 때에 표시됐던 자리가 이 자리네요. 표시됐던 자리. 이날 960억. 이날 이런 자리 좋은 이유가 자, 여기 박스권 이 자리를 돌파한 자리죠. 돌파하고
딱 봐도 돌파 이란 어려운 자리에 맞고 내려오고 하다가 올라간 듯 하다가 이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자리. 이 날짜가 3월 11일이네요. 좀 많이 오래된 자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1일 날 나옵니다. 3월 11일 날 자리를 보시면 자, 3월 11일 날 자리. 자, 이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느냐 보라고 했죠. 많이 발생하긴 했어요. 발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쌍봉인데 줄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단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으로만 해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줄었는데 옆에 보통 이렇게 되면 쌍봉이면은 수익 실현하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거래량 빵 발생시키고 내려가거든요. 자,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이거를 한번 이 심리가 뭐지? 여기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시키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발생시켜요. 야금야금 먹고 갔다는 거예요. 매도보다는. 올라가게 계속 던져 그래 다 계속 먹고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다시 올라간. 그런 후에 다시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인데 자, 여기 자리를 유심히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 자리예요. 여기를 깨느냐, 깨지 않고 가느냐. 여기 자리를 보면서 여기 저점을 지금 점점 높이는데 여기 자리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고 손절 라인 딱 잡고 홀딩을 하는 거죠. 당일날입니다. 매매 당일날, 급등한 당일날. 자, 그리고 나서 종가 부분에서 깨지 않아요. 그냥 이때 종가에서 매매를 해도 돼요. 그냥 3시 30분에 그냥 단일가 매매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횡보하는 자리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좋네 콜. 자, 그 다음날 한번 밀어치죠. 밀어치고 안 깨요. 그 전날에 그 자리도. 그리고 나서 안 깨고 거의 가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겁 한번 주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5%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 제가 말씀드릴 때 쪼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를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이 자리가 음봉, 도지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쌍도지봉은 어떤 의미냐면은 급등 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길게 하고 쌍도지봉은 기간 조정을 길게 하고 날아가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자, 얘가 음봉 하나라고 더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나온 게 자, 여기서 딱 도지봉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쌍도지봉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 장대 양봉을 쪼개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내려온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실 S봉, 이 S봉 서울경제TV 봉입니다. 네, 서울경제봉. S봉 매매는 급등한 당일날의 기준 자리 잡는 건 일단은 조건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선별한 후에 그 다음에 시간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 시간의 개념에서는 오후 매매입니다. S0 날은 오후 매매고 공간의 위치에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캔들을 쪼갰을 때 급등 후에 도지봉이 나뉘어서 얘는 하나의 도지봉일 수 있겠구나. 저가를 지키면서 횡보하겠구나.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매매는 우리가 S0에 대한 그 매매를 했으니까 S1 그리고 S2에 대한 매매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S0 급등 당일날의 매매에 대해서 좀 흥미롭다라고 하실 거예요. 단기 트레이더 하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더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더 깊은 스킬, 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토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만 매매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S0 이후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사실 말씀드렸어요.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시라. 기초석. 그것이 돼야지만이 매매를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단기 트레이더시라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간과 공간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지 종목 성별 방법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돈을 버는 수익을 버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점을 찾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